오늘 저 양측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다 나왔지만 선대위 개편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개편, 국힘은 이제 진영을 짰다. 그래서 제가 광고 나갈 때 두 분께 물어봤어요.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그랬더니 원래 대부분 자기 먼저 한다고 그러잖아.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시간 다 하면 되니까. 근데 다 상대 먼저 하라던데? 아니 근데 원고에 지금 저 국민의힘부터 먼저 돼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무슨 상관이요? 원고가 주제가 다른데. 사회자 마음이 아니 지금 원고가 지금 그리고 오늘 아침 이슈는 지난 주말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뭐 선대위 만든다 하니까 그게 큰 이슈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좀 디스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야. 그렇게? 나는 원래 기호 1번이니까. 기호 1번 모르겠어요. 원고 순서대로 해야지 그냥. 얘기를 하시면 또 하시고 나면 또 제가 방어를 하고 이러려고 했죠. 다들 하기 싫어해요. 왜 그러실까? 그럼 어쨌든 기호 1번한테 우선권을 줬는데 기호 1번이 야당부터 하라니까 지난주에 여당 먼저 해가지고 이번 주는 야당 먼저 원고가 돼 있답니다. 또 괜찮네. 합리적이네. 여기 제작진이 엄청 합리적이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이걸로 시간을 막 상당히 제작진이 합리적이네. 두 사람이 이건 마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선을 말하기 어려워해요. 인성과 관련된 인사 문제를 말하기가 이제 우리 쪽이든 상대방이든 말하기가 왜 그러냐면 다 이해 당사자들이거든요. 다 어떻게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말 잘못했다가 잘리면 어떡해. 현실적인 문제구나. 캠프로 돌아가서 내가 들어가면 좋은 선대위, 내가 못 들어가면 선대위.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뭐 저도 겨우겨우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이대화님도 지금 선대위 들어가야 되는데 말 잘못했다가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야 이거 너무 걱정해 주셔. 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그러면 기호 1번의 뜻에 따라서 기호 2번으로 저 할게요. 저기 뭐 일각에서는 뭐 신삼김이라고 그러고 뭐 김종인 저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중 상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한길 저 뭐 이름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일단 다 이제 윤석열 후보 뜻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원래 인간적으로 별로 사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이 이제 한 배에 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의 결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을까?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분이 조합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그리고 서열은 어떻게 되나? 막 다 궁금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 자체가 후보의 정치력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운용 같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분들이 사실 이제 정치 역정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큰 욕심이 없으실 거고 이제 자기 분야에서는 뭐 거의 하고 싶은 만큼 역량을 발휘해오고 경륜을 쌓아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의 마지막 대선일 수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마지막을 이렇게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정치력이 발휘된 결과고 이 세 분이 한 마음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정권 교체의 열망 그리고 정치 교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마음을 같이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 분 다 정치 오래한 소위 말해 선수들이니까 과거의 인간적인 거는 뒤로 보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힘을 모은다 이런 취지신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은원이라고 할 것도 없으실 거고 이분들이 그런 게 사실 정권 교체라는 열망에는 뭐 대의명분에서는 뭐 사소한 걸 거고 또 이렇게 마음이 약간 그랬던 게 있다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 김병준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같이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사실 이제 다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상할 만한 게 뭐 그게 있었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두아 의원님이 발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셔요. 그럼 이제 그래야죠 저는. 디스의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이름을 잘 지었어요.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구시대 복귀위원회다. 그리고 사실은 세 분이 오늘 기사에 보니까 나왔어요. 세 분이 평균 나이 72세. 차기를 바라보는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뭐 새 시대를 만들어갈 만한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세 분이 뜻을 모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뭐 윤석열이 세 분을 모신 거고 세 분이 뜻이 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랬잖아요.
아이 뭘 필요하냐. 나 혼자 있으면 되는데 두 사람 왜 데리고 오냐.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반대한 거거든요 사실상. 김정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후보니까 후보 뜻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약간 이제 양보한 거죠. 양보한 건데 세 분이 과연 이 세 분뿐만 아니라 네 분이죠. 이 후보까지 다 민주당하고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민주당에서 검찰총장, 민주당 비대위, 민주당에서 교육부총리, 민주당에서 대표. 국민의힘도 좀 인물 좀 키우세요. 다 민주당에 있던 사람만 다 데리고 가지 마시고. 근데 원래 선거 때는 상대 정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중도 확장이나 미명에 데리고 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능력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여야를 넘나드는 분이고 김병준 전 부총리나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넘어간 지 한참 되는 분들이고 민주당 안 나가게 잘 좀 하시죠. 윤석열 어찌 보면 다 본인들이 싫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저기 민주당 이제 홍준표 의원이 잘 얘기했더라고요. 잡탕밥이다. 잡탕밥도 뭐 잘 섞으면 맛있는데 또 잘 안 섞이면 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잘 안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세 사람의 캐릭터 워낙 강해서. 그렇죠. 이거 여쭤볼게요. 앞서 황근태 대변인이 얼핏 얘기했었는데 세 분 합치면 나이가 평균 나이가 70이 넘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지지율을 보면 2030 지지도가 좀 많이 나온 편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지율에 비해서. 그러면 젊은 청년 시대 공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대위의 간판으로 하는 이 삼김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영보이가 아니라 올드보이라는 측면이 2030을 표를 땡기는데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일각의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당연직으로. 지금 36세인가요? 네. 가장 젊은 그 상임 선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가 최연소 교섭단체 대표가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가 배출한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젊은 상임 선대위원장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기둥을 세우고 나면 사실 이 위에 또 빅텐트 안에 많은 젊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 선임하는 거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거의 팽당한 거 아닌가라고 해요. 우리 뭐 다 잘 아는 사이지만 부적절한 말씀이에요. 그 김정인 비대위원장 이렇게 모셔오고 이러면서 정권을 주고 막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랑 이렇게 관계를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2030 지지를 받고 있고 본인 의지대로 이렇게 어찌 보면 선거를 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보니까 뭐 무슨 2030 위원회 위원장인가 이렇게 맡아달라 그랬더니 그럼 뭐 내 할 일이 아닌데요? 뭐 이랬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 그 정도 역할 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의 대표긴 한데 당무 우선권도 다 넘어갔지. 본인이 임명했던 사무총장도 잘라버렸지. 그러면 당연히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큰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근데 당무 우선권은 당원 당규상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사무총장은 저희 정당에서는 보면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대통령 후보가 사무총장을 본인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준석 대표기 때문에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건 적절하지 않고요. 선례에 따라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한 거니까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이 중간에 이제 이걸 짜면서 이준석 대표의 의사를 많이 들었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를 잘 아시지만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진작에 했었지 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요. 보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나서는 특별히 얘기가 없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홍보나 2030 세대와 관련된 그 역할에 있어서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기반이 있는 분이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개인적인 채널을 동원하시겠다고. 앞으로 지금 상임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랑 뭐 정책 본부장이랑 본부장급에서 인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인선이 중요한 실무 인선 남아 있거든요. 이걸 보고 또 판단해야지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 이게 총괄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뭐 새시대 준비위원장 갖고 이 전체를 평하기에는 뭐 올드보이다, 영보이가 안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뭐 역할을 하기 힘든 게 왜냐하면 밑으로는 김병준, 위로는 김한길 딱 앉혀놨잖아요. 위아래로. 그럼 뭐 어떻게 뭘 하겠어요? 아니 그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역할하기 힘드시다고요? 아니 김정인 비대위원장 위아래로 딱 후보 직속으로 딱 김한길 그다음 밑에 공동
저 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딱 하면 위아래로 딱 샌드위치 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민주당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셨어요? 네. 아니 해도 돼 상관없죠. 자 민주당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으로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선대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네, 먼저 하셔야 되죠. 그죠? 발언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민주당 선대위 개편 있겠다. 네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선대위를 뭐 별동대 몽골 기병해서 속도감 있게 슬림화하겠다.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개편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선대위 꾸릴 때 1, 2, 3차 발표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선수 위주로 현역 위주로 쭉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 한 자리씩 만들었고 다 공동 대표, 뭐 공동 위원장, 공동 본부장, 뭐 수석 공동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일을 하려면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지 누구한테 결제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공동이 3명이면 3명 다 받아야 되잖아요. 2명만 받고 1명 안 받으면 그분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후보는 바쁘고 마음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일은 안 되고 있는 구조라서 이거 지금 전형적인 이제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쭉 위에서부터 꾸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직접 일은 다 안 하거든요. 보좌관들이 일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위주로 꾸리자. 우리 경선 때 조직도 작았거든요.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현역 의원들이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지역에서 가서 움직여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야 되고 홍보돼야 되고 또 논쟁도 붙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남의 일처럼 뭐 SNS 올리는 것도 보면 의정 보고하고 있고 뭐 지역구 행사 참석하는 거나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지금 대선이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이런 당원들이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의원 중심보다는 실무자 중심 그다음에 뭐 선수 위주라기보다는 좀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 위주로 좀 짜겠다 재편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결국은 아까도 나왔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무 우선권이라든지 사무처장 바꾼다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윤석열 후보는 거의 이제 당원 당규에 있고 경선 과정에 거의 당을 장악했어요. 한 80% 이상 의원들이 다 가 있고.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는 당에서 꾸려요. 캠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주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 위주로 쭉 가잖아요. 국회의원 중심으로 가는데 일은 안 되고 있잖아요. 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 중심으로 후보 중심으로 간다. 후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수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 소수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실무자들 중심으로 가겠다. 그럼 누가 이제 선대위 핵심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후보가 중심이죠 당연히. 당연히 후보가 중심이고 후보와 그동안 어떤 일을 같이 해왔던 뭐 참모나 이런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뭐 의원 7인회 뭐 성남 4인방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그동안 호흡을 맞췄던 분들하고 같이 할 가능성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조간신문 보니까 민주당 관계자, 뭐 민주당 중진 의원이라고 뭐 해서 이런 얘기를 보도했더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관계자 얘기라고 신문에 쓴 거예요. 지지도가 뭐 오늘 여론조사는 잘 나왔는데 그동안 조금 컨벤셔널과 못 누린 게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인데 왜 민주당이 문제라고 하느냐. 뭐 이런 일각의 민주당 내 일각의 평가가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갑자기 바꾸자가 하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대장동 때문에 좀 뭐 그런 나온 거 아니냐는 설화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도 후보가 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잘 되면 후보가 잘한 거고 못하면 후보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의사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것도 그럼 후보가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후보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물론 말씀대로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잘못은 후보가 하고 우리 후보 책임져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비대하고 의사결정이 느리고 신속하게 안 되고 그거는 대부분 동의해요. 근데 그 원인을 좀 슬림하게 실무 위주로 만들자는 건 대부분 동의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저 이두화 전 의원님 디스의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근데 사실 저희 보고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짰냐 뭐 이런 올드보이가 많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은 뭐 올드보이 영보이 할 거 없이 민주당 선대위는 아무 인상이 없어요.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는 아무 신선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현근택 대변인도 인정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그냥 구태의연하게 짰어요. 구태의연하게 짜서 그냥 169명인가요? 현역 의원들 다 집어넣고
그렇게 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컨셉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또 후보가 선대위랑 막 사람들을 비난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지금 일은 좀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서 아마 중진인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이 뭐 후보 탓이지 왜 이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별동대 뭐 금강팀 광흥창팀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윤건영 양정철 전재수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돼 있다. 지금 선대위 잘못됐고 이렇게 되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역 의원들이 여의도에 다 있대요. 지역에 안 가 있고 이러면 진다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을 장악하고 나의 민주당 나의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또 다른 때보다 다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막 세게 하기도 어렵고 본인의 그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출범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이제 아주 큰 위기에 닥쳤구나. 근데 이거를 남 탓을 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장동에 해야 되거든요. 양측에 아픈 집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거 시간 잘 쓰셔야 돼. 자, 먼저 이제 현근택 변호사 대변인 그 검찰이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43억 원 남욱한테 준 43억 원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운동 자금으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쓰였다고 들었다.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1분씩. 이거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생각들어요. 옛날에 왜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갈 때 나 이거 저 참고서 사야 됩니다. 가서 돈 받아가잖아요. 그럼 돈 받아가서 그렇게 써요? 전 썼는데. 쓰는 사람도 그렇죠. 공부 잘했으니까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데 저도. 대부분 여기도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보면 아니 우리 현대관님도 그러셨을 뭐 것 같아. 다른 거 뭐 사 먹거나 아니면 하거든요. 근데 이 발언은 뭐냐면 교과서 산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을 친구한테 주면 친구가 참고서 산다고 했어요. 이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건너 얘기거든요. 돈 받아갈 때는 별 얘기 다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욱이 이 분양업자한테 돈 받아갈 때 이거 뭐 그거 모르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얘기는 사실은 받아갈 때 한 얘기고 남욱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니 나 10년 동안 이재명 지사한테 뭐 트라이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런 거라서 사실 이 발언이 뭐 진짜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돈 받아갈 때는요.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일종의 배달 사고 가능성이 많다. 아니 배달 사고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아니 배달 사고는 안 준 거고 말만 그렇게 해서 받아가고. 그건 뭐 모르죠. 모르긴 한데 그런 전원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남욱이 예를 들어서 돈을 줬다 그러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의미 없다고 보고. 근데 저는 요 진술이 나온 그 약간 시점이라든지 이것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한참 수사 중인 사건인데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수사하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런 얘기가 막 튀어나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 후보 쪽. 오늘 노컷 뉴스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시 중수부에서 과장할 때 주인건설업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부실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근데 덮었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이거 할 때 저는 그 전에 국정조사 2011년에 국정조사를 할 때 국정조사위원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때 우리가 주안점을 뒀던 거는 여야 다 들어와 있었죠. 근데 국정조사 수사에서 주안점은 그 부산저축은행이 그러니까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막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이걸 봤지 저희가 대출까지 들여다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회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원인을 분석한 거지 그 자체로 범죄의 단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때 사실 저희가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구속이 되고 뭐 대통령 아주 가까운 막 친인척도 다 구속되고 사실 그 당시에 뭐 3,387명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보고서만 보고 수사할 수 없는 거는 상식이고요. 또 은행에서 대출이 부실화됐다는 걸 그 당시에 이 3,387명 조사하면서 그 사람 한 명 그런 거를 놓쳤다. 이거를 그때 알기가 어려웠고 사실 이 회계
보고서만 갖고 범죄의 단서가 되기도 어렵고 다른 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도 배임 부분을 기소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게 배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조모 씨가 처벌이 된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타기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 두근두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의 이두하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